네, 기차 타고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이 시간 현재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8시 반쯤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핵화 담판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60여 시간 기차 타고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별 열차고 이번에 60시간 여행을 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장기간 그 국가를 비워도 아무 탈이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의 담판을 위해서 가는 자신 있고 당당한 젊은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열차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했을 때 통통배를 타고 단독으로 대한민국과의 접경지대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 병사들을 스스로 위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고 카리스마 있는 꼭 그 최초 지도자인 그 김일성 주석과의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대중의 관심과 또 이런 지지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핵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북한을 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핵 무력 국가로서의 완성뿐만 아니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지도자의 결심을 은근히 장시간 기차 여행을 통해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세계가 주목한 이곳, 이 베트남의 작은 마을이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하롱베이나 뭐 다른 하노이 지역은 가봤지만 이 역은 이 동당역. 동당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낯선 곳이다 보니까 뭐 당동역, 동당역 뭐 이름만 얘기하기에도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는 데는 이 도시로서는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베트남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55년 만에 북한 지도자로서는 지금 55년 만에 발자국을 남기는 첫 국제사회로의 편입인데 네. 그동안 이제 베트남과 북한이 그 좀 소원했던 이유를 간단히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75년도 이제 북한이 전승 승리하고 축전을 여는데 북한의 부주석이 단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 미군에게 로획한 F5 전투기가 100대쯤 쫙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그걸 우리한테 달라. 그랬더니 베트남이 그래 주겠다 그랬는데 러시아와 소련과 중국에 물어보니까 그 절대 북한에 주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다시 전쟁할 수 있다. 이래서 안 준 게 하나 원인이 그때부터 이제 좀 안 좋았는데 또 79년에 우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트남이 저 캄보디아를 공격하고 또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하는 그 사회주의권끼리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철저하게 북한이 중국 편에 서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55년간 김일성 주석이 갔다 온 이후에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소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버지 땐 건너뛰고 그러면 북한 지도자가 베트남에 온 거는 김일성 주석 이후에 이번이 그럼 처음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64년도 이후로 처음이고 사실 베트남은 북한의 미래를 가늠할 때 자주 인용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네. 베트남도 미국과의 이제 소위 항전을 경험한 국가이고 그렇지만 또 적대 국가였던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과거를 이제 치유함으로써 도이모의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제는 그 도이모의 정책을 그 1986년도에 채택한 이후로는 연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당시에 비하면 GDP가 14배에 이르는 아주 성공적인 경제 발전의 표본이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을 어떻게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는 북한을 관찰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예. 자, 저희가 화면으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열차를 타고 뭐 60시간 넘게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열차에 보면은 뭐 앞으로 지금
그 하노이로 향하는 차량도 싣고 왔잖아요. 네. 그 차량이 내려서 김정은 위원장 타고 옆에 이제 방탄 경호단이라고 불리는 그 경호단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었는데 차 옆에서 계속 뜁니다, 역시. 네, 그건 네. 이제 뭔가 완전히 그냥 육탄 경호를 하는 거죠. 예. 방탄 경호면서 동시에 육탄 경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그 승용차 2대, 그야말로 마호바우 S600 벤츠 최신형 방탄 승용차가 똑같은 게 2대가 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국무위원장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그전에는 베이징이나 갈 때는 한 대였는데 똑같은 걸 2대가 온 것은 그야말로 이제 말하자면 그 동선 또 신변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위장욕인 거죠? 그런데 예, 한 대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똑같은 2대가 왔고 아마 열차에서 내렸는지 저 차가 뭐 수송기 한 대가 또 가지는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그 수송기가 싣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차가 서고 불과 몇 분 사이에 저 승용차가 등장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열차에서 뭐 물론 뭐 빨리 내려서 그 자리에 댈 수도 있지만 혹시 수송기로 또 미리 싣고 갔을 수도 있지 수송기로? 예, 경호단이죠. 한 100여 명의 예. 경호원들이 갈 때 싣고 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이번 하노이에서 모든 일정은 저 2대가 김정은 위원장을 번갈아 태우고 아마 북미 그 회담, 정상회담 또 베트남에 대한 공식 방문을 다 소화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에 이미 도착을 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도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두 정상이 머무는 지금 숙소도 굉장히 경호가 삼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중에 지나는 곳 저희가 방린까지 연결을 해봤는데요. 그대로 숙소로 올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여러 후보지들을 이제 들려서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오면 한 3시간 정도 거리면 도착하는 거죠. 지금 호텔 주변 경비는 굉장히 삼엄해졌더라고요. 예, 굉장히 65시간을 달려왔는데 저 같으면 빨리 호텔에 여장을 풀 것 예. 같습니다만 그 뭐 박장성에 있는 14명의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그 군인의 이제 묘지죠. 지금은 이제 2002년에 그 유해를 송환했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만 네. 거기를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이제 싱가포르 6월 정상회담에서 4가지 항을 합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미국과의 전쟁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예. 행동을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전쟁 영웅으로 기릴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거길 들릴 확률은 적고 또 3월 2일까지 지금 동당역을 폐쇄했다고 하니까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체류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아마 그 후반부에 있어서 가는 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병진 정책의 한 축인 경제 발전을 어떻게 베트남 모델을 어느 정도 인용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예. 반영된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부분에 조금 집중된 행보를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예.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니까요. 그 예. 다음에 이제 행보를 다른 방향으로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박장성 베트남전에 참전한 북한 열사들이 있는 곳인데 말씀하신 대로 유해가 이미 송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아까 취재 기자는 묘토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봉 의원님은 안 들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안찬일 소장님은? 일부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이 아직 자기네 병력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걸 공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도하고 예. 있지만 분명히 보도했습니다. 보도했군요. 지난해 예.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이 퍼레이드를 열병식을 하는데 예. 한 개 종대가 행진해 나가는데 이것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공군 종대다. 네. 이렇게 북한이 분명히 김성 광장에서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 일종의 이제 베트남 정부에 대한 뭐 계산서를 내미는 거다 정치적으로. 계산서, 예. 그리고 또 이번 뭐 방문까지도 그때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봉 박사님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으로 좀 안 갈 것이다. 저도 그게 동의하면서도 네. 혹시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받는데 거기 갈 필요는 없을 그 말씀은 동의하지만 예. 돌아올 때 아는 게 아니라 또 베트남에 뭔가 계산서를 하나 내밀려면은 거기를 살짝 들려서 좀 덜 언론에 이 라이트가 비칠 때 덜 비칠 때 들려서 한번 위문을 하면 그것이 북한에 돌아와서도 북한의 언론에 공개할 때 아, 우리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 가서 그 전사들을 위로했다. 이런 선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올 때 드릴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마 동의합니다. 박장성은 두 분 다 돌아오는 길에 들리게 네, 된다면 돌아오는 길에 들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하롱베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할아버지 김일성 루트를 좀 재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 하롱베이를 방문한다면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을 이제 금강산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을 연결해서 세계 최고 규모의 어떤 관광 단지로 개발할 그런 의향을 좀 더 본격적으로 표현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지금 원산 개발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긴장 완화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거기서 남은 병력을 원산 건설에 투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향으로 북한 경제 재건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뭔가 이제 경제 행보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아까 박장성보다 높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일정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곳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박린성입니다. 네. 아까 저희 박석영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어서 그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현장에서는 뭐 경비가 삼엄해졌다던가 이런 분위기는 안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경호상 동선을 뭐 안 알렸을 수도 있고요. 이 방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부장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거기 들릴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하노이까지 100km를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일단 한번은 휴식을 하고 승용차가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안에까지 들어가서 생산 근로자들과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는 것은 안 하더라도 네. 일단 외관상 이게 삼성전자가 투자한 베트남의 핸드폰 공장입니다. 이 정도 약간의 브리핑을 받고 지나가지 않을까? 잠깐 차가 예, 선다던가. 그렇죠. 예, 공장 왜냐하면- 내부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북한이 원하는 이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하노이 방문에도 사실은 북한의 의도는 비핵화보다도 뭔가 경제 개발, 평화 체제 뭐 이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 건설된 삼성전자 공장이야말로 북한이 앞으로 가야 할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앞으로도 이제 이 3월이 지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그때 보고자 하는 모델은 대한민국의 가장 첨단화된 거지만 저 베트남의 삼성 공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베트남 땅에서 적은 임금으로 고가품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직접 보고 예. 우리도 저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학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박린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초청장이죠. 일종의 초청장이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재벌 총수들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평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평양 9월 19일 정상회담 때.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네. 북한 체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서의 경제 발전을 할 테니 여기에 대한 어떤 추인력을 보장해달라 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측에서는 긴장할 이유가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 이런 대규모 공장을 세울 수 있다면은 같은 언어를 쓰고 양질의 고급 노동자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북한에 삼성이 공장을 세운다면은 그 삼성으로서도 이익이고 북한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어떤 단박에 1차 경제에서
4차 산업 경제 혁명까지 이루겠다는 이런 야심찬 정책을 이제 이루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행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습니다. 반갑지 않은 행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 나눈 곳들은 이제 가는 동선 중에 있는 곳들이고요. 오늘 첫 만남이 아마 만찬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곳이 이제 하이퐁을 경유해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베트남의 울산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 개혁 그 개방 모델 이런 부분에 이번 행보에 어떤 초점을 조금 더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만약에 간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정치 세력과 인민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경제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과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항으로 항전 경험이 있지만 또 베트남의 경우에는 미국과 화해를 한 국가입니다. 지금 6월 12일 작년 베트남 싱가포르의 첫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전쟁을 끝내고 70년을 이어온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이고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건설할 건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미국과 베트남의 수교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인민의 생활 수준을 급격하게 향상하였는가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세계에서 약 47위의 경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급속도로 어떤 시장 경제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도입 모의를 발표하고 나서도 5년 동안 시장 경제 도입을 이제 위한 시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을 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베트남에서 어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가 네. 앞으로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병진 정책의 한 축인 경제 발전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겠구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봉 의원님 좀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하고 또 화해를 한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은 사실 지금 친미 국가로 됐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베트남에서 북한의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것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을 정한 것은 뭐 다른 이제 어떤 몽골이나 다른 지역이 이제 여러 가지 경호나 프레스 이런 면에서 이제 불리한 조건이 많고 중국으로서는 지금 베트남이 북한이 친미 국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극진히 4번씩이나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 중국도 그렇게 양해한 것은 베트남 모델을 북한이 따라준다면 어쨌든 시장 경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철저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일행 중에 보면은 노동당 경제부위원장인 오수용 또 간부 이제 우리 청와대 인사수석과 마찬가지인 뭐 김평해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동한 것은 철저하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베트남을 잘 공부시켜서 북한도 거기 따라가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북한이 결국 모델은 뭐 90년대까지의 모델은 결국 중국이지만 그 이후 모델은 베트남 모델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래저래 뭐 김정은 위원장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동당역이 뭐 3월 2일까지 폐쇄한다. 앞서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기차를 타고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뭐 열흘 정도 평양을 비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지도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체제에 자신감이 붙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숙청을 통해서 그 군부뿐만 아니라 당내 관료 집단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게 위상을 굳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이 열흘 이상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양 내라든지 북한 체제에 동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인민 전체 그리고 엘리트 사이에서 북한도 새로운 미래가 필요하다. 즉 새로운 미래의 기반은 무엇이냐?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인권 타협을 통한 독재 정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국에는 인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한 번영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여기에 엘리트들과 인민들 간의 공감대가 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꼭 성공해야 되고 또 그 성공을 통해서 안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경제 번영으로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을 탑으로 해서 밑에 인민까지 상당 부분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노이 현재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0시 반쯤에 이제 동당역에 내려서 환영을 받고 그리고 출발을 했으니까 뭐 직선 코스로 어딜 들리지 않고 오면은 1시 전후에서 이제 도착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굉장히 분주한 모습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꼭 성공해야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 봉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북한 주민들도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게 기자들이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 잘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잘 되지 않을 거면은 김 위원장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역시 그 순발력이 있습니다. 북한 네. 그 사람들 인터뷰에 순발력이 있는데 네. 뭐 북한 내에서도 지금 북한의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연일 그 이게 시민들의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내보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제 각계 그 인사들의 이제 인터뷰를 내보내는데 아주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베트남을 방문하셨다, 뭐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반향을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또 이례적인 예. 겁니다. 외국으로 떠난 것을 즉각 그 하루 만에 보도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런 기대감을 부풀어 올리는 것 역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자신의 동선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공개를 하고 뭔가 또 이번에 뭔가 열매를 들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지금 분위기를 맞추고 있는 것이지 뭐 싱가포르 때처럼 이렇게 빈손 들고 뭐 그때 평가는 다 여러 가지입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성과도 그동안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일행이나 그런 걸 볼 때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북한 내에서 설득과 또 어떤 자신감 평양역을 떠날 때도 각계 그 고위 간부들과 다 정상급이 나왔는데 악수를 하면 그냥 이렇게 인사 예의차지만 제일 마지막에 김영남 상임위원장한테는 귀에다 대고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예. 옆에 최용해 조직지도부장이라는 실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용해 조직지도부장한테 잘 부탁합니다. 귓속말로 해야 될 텐데 김영남 상임위원장한테 귓속말로 했다는 것은 뭔가 김영남이 지금 뭐 헌법상 국가원수입니다만은 그 사실은 실세는 아닌데 이것은 결국 외형적으로도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권력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저 하노이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모습을 혹시나 놓칠까 전 세계 카메라들이 지금 저곳을 다 비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희준 특파원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 그 베트남 하노이 시간으로 하면 9시 반쯤에 이제 도착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도착해서 이게 분위기를 띄웠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누가 더 인기와 주목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던 그런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어떤 포괄적인 합의와는 대비가 되는 굉장히 네. 구체적인 그런 합의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전반적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고조된다든지 언론이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아직 게임은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니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도착한 다음에 어떤 협상 예.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또 결과에 대한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스핀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희일비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대 수준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발언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는 서두르지 예.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북한은 위대한 국가가 되겠지만 결국엔 북한한테 달려 있다는 굉장히 조건적인 낙관론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기대 수준을 낮춤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만 있어도 그것을 큰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네. 만약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의 실패라기보다는 북한 측에서 합리적인 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렇게 프레이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첫째, 이런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환영하되 아직은 분위기를 분위기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회담이 성공해야 되는 것은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미국도 조금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대북 제재 관련해서요. 예전에는 절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제재가 없다 이랬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좀 기존과는 조금 달라진 입장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 말일까요? 뭐 다르고 다르고 해야겠죠. 최종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는 데는 흔들림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면서도 예. 예전에 같으면은 이제 절대 그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예. 말을 살짝 바꿔서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비핵화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는 없다. 아니면은 경제 제재를 그냥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약간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정책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실무 협상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 하여금 어떤 일종의 희망이랄까요? 좀 더 예. 북한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의 일환인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박과 회유의 발언을 이렇게 반복해서 결국에는 트럼프 예. 행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최대 압박. 예. 예전에 어떤 미국 행정부가 했던 그런 압박 수준이 아니라 북한이 정말 다대한 고통을 느끼는 압박을 계속하지만 대신에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그 역대 미국 정부가 보여줬던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예. 그런 선물을 주겠다. 최대 관여 이것도 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을 계속 북한 측에 넘기면서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잘 예. 안다. 이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대가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이 대답할 차례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